유독 우리나라의 그 인상파 미술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상파 미술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인상파 미술이 가장 많이 열렸던 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상파 미술을 좋아할까요? 인상파 미술이 최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인데요. 1900년경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많은 우리나라 화가들이 같이 가지고 온 미술 기법들은 거의 인상파 미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국 사람들 화가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아마도 인상파 미술가들이 거의 8, 90%를 차지할 거예요. 뭐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을 읊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네, 모네, 고흐, 밀레, 르누아르, 드가, 피카소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읊을 수 있는 이름 중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피카소를 제외한 아니면은 밀레나 이런 고전주의 화가들을 제외한 거의 80%, 90%가 다 인상파 화가들이죠. 물론 인상파 화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인상파 미술이 많이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가 그 인상파 미술이 들어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1900년경 우리가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갔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온 화풍들이 거의 다 인상파 미술일 수가 있죠. 왜 유독 인상파 미술을 좋아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은 아마도 그 인상파 미술이 가장 장점을 가지는 것은 전 세계 민족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밝고 화사하죠. 일단 그 칙칙했던 중세시대의 어떤 그림들이 거의 다 어두웠잖아요. 칙칙하고 그 사실주의 기법들이 거의 명암을 이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두운 면이 강하죠. 근데 사람들은 밝고 화사한 거 좋아하잖아요, 원래. 근데 인상파 미술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벌써 마음이 화사해지고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 인상파 미술을 시작한 화가들이 대부분이 칙칙한 화실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햇빛 쏟아지는 들판으로 나가고 강가나 그런 풍경들을 많이 그린 게 사실이잖아요. 그 빛을 찾아서 가는 작가들이 많았다고요. 이제 인상파 화가들의 그 그림들의 장점을 보면은 그리고 필수 요소를 보면은 그 시간과의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야외에서 그리다 보니까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거든요. 빨리 그리려면은 터치를 빨리 찍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물감을 만들어내는 그 제조 능력도 일종의 이제 빠른 속도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려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하루 만에 완성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화법들이 구사가 되는 거예요. 고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점 정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거의 이렇게 빨리 그리는 그림이 어떤 유행을 한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그리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일단 화사하고 이 붓터치가 빠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우리 그 SNS 같은 데 보면은 이 사진들 많이 올리잖아요. 뭐 자화상도 많이 올리지만 셀프도 많이 올리지만 뭐 여러 사진을 올릴 때 보면은 그 필터를 엄청 많이 쓴다고. 사진 기법 중에서 좀 더 화사하고 좀 더 강한 색채가 들어간, 컨트라스트가 강하면서 이 뭐 색상이 정말 그야말로 화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상파 미술의 대부분이 그런 터치나 배경 뭐 이런 거를 처리한 거를 보면은 뭐 화사하고 거의 필터를 쓴 것처럼 얼굴도 뽀사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거를 발견할 수 있죠. 특히 르노아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인물화를 그린 걸 보면은 거의 뽀사시한 그 인물화의 극치로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드가의 그 화려한 그 파스텔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라의 그 전묘법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의 뭐 너무 화려하다 못해 정말 환상적이죠. 특히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일본을 통해서 도입된 게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유학을 간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본 사람들 또한 특히 인상파 미술을 좋아하거든요. 거의 사랑하다시피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상파 미술은 이 어떤 그 일본 목파나를 그 본따서 그린 작가들도 많았거든요. 그 시절에 고흐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뭐 모네도 마찬가지로 일본 목파나를 수집할 정도로 그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죠. 그 탕기 영감이 그 경영하던 화방이 있었는데 거기선 대놓고 일본 목파나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만국 박람회가 열린다거나 그럴 때는 그 전시장에서 또 일본인들이 많이 나가서 목파나를 팔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일본인들은 야, 너희들이 우리나라 그 목파나를 보고 또 그런 게 발전시킨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의 정말 어깨를 으쓱댈 정도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녔죠. 뭐 그런저런 그 사연이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인상파 미술을 좋아한 거는 사실이에요. 뭐 급기야는 뭐 각 미술 어떤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미술 재료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인상파의 어떤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개발되기도 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특히 1927년에 개발한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거는 색깔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화사한 색채로 아이들이 그림 그릴 수 있게 뭐 교과 과목에도 넣고 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거는 물론 일제 강점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은 이 인상파의 화가전이나 뭐 이런, 또 우리나라도 요즘 문화가 아이돌 문화가 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또 인상파 미술이 뭐 세계를 휩쓸고 했던 그런 거는 문화의 영향이 뭐 아이돌 같은 분위기로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도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상파 미술을 좋아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상파 미술이 또 왜 우리나라 민족들이 좋아하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 터치에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터치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묘법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겸재정선이라고 그 실경산수에 정말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또 한 명이죠. 뭐 단원과 해원, 그 김홍도와 신윤복, 그 다음에 겸재정선은 뭐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화가들이죠. 근데 특히 겸재정선은 그 선을 쓸 때 그 점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 경치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리고 인상파 미술이 대부분 그 풍경인 이유가 들판에 나가야 또 어떤 이 따사로운 햇볕이라든가 그 변화가 많은 그 이 자연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겸재정선도 마찬가지로 그 실경산수를 많이 그렸어요. 비록 컬러풀하게 그리지 못해가지고 이 먹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동양의 어떤 이 동아시아의 스타일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기법 면에서는 점을 많이 썼기 때문에 터치가 그 어떤 이렇게 툭툭툭툭 던져내듯 이렇게 찍어내는 기법들이 인상파와 좀 비슷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익숙하긴 한 거죠, 우리 민족들이. 뭐 아무튼 그런 이유가 또 약간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 목파나 특히 그 우키요에는 정말 인상파로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이죠. 뭐 세잔의 이제 풍경 같은 거 하고 또 우리의 뭐 이 풍경하고 약간 좀 겹쳐지는 거를 생각해 보면 또 안견의 목류도 원도 같은 게 또 뭐 괜찮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던 아이돌 같은 스타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 중에 안견도 들어있죠. 요즘은 K-팝, 뭐 K-방산, 뭐 이렇게 KK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어떻게든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요즘 뭐 정말 여기저기서 열려대는 그 인상파 미술 그 전시회를 그 본물 터지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국력이 커졌다는 거는 사실이죠. 또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 기법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크게 아우러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러한 미술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영향을 줬는데 그거를 또 장기간에 걸쳐서 발전해 온 이런 미술을 어떤 정리를 또 못하면은 그것도 또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런 미술 자체가 이 동서양이 잘 조화가 돼 가지고 또 우리의 그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 전통의 미술들하고 어떻게 잘 접목이 돼 가지고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맨날 이 인상파 미술이나 뭐 이런 걸 그릴 때 답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우리와 이 친근한 그런 기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런 그 보광동 풍경들은 지난번에 그리고 있던 거를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2편을 찍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완성할 수 없었던 거 그리고 장기간 또 말리는 것도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방치해 놨던 거를 다시 완성을 시켜 보면서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재개발 지역 마을들이 오랫동안 방치해 놨기 때문에 좀 칙칙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때로는 인상파 미술이 가미된 그런
이런 터치나 이런 기법을 가지고 좀 더 어떤 그 우리가 뭐 다 떠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은 아니니까 좀 더 재미난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를 인상파 미술로 잡았는데요. 일단 제가 선택한 재료는 늘 제가 자주 쓰는 벽화 재료 중 돌가루하고, 돌가루를 직접 바르기보다는 기존 생산하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벽화에서 쓰고 있던 안료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안료죠. 물에 풀리는 그 안료를 그 모델링 페이스트하고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 바인더하고 섞어가지고 바인더는 저거를 썼어요. 그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그 까파로를 썼는데, 그 유럽에서 특히 파리에서는 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독일 풀을. 그거를 요즘같이 아크릴 바인더가 나오기 전에는 그거를 거의 다 썼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광동 그 마을에 들어서면은 요즘 이제 집들이 다 낡아 가지고 이제 뭐 주민들이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위험해 가지고 펜스를 친다거나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 펜스는 이제 건축 자재 그 뭐 이렇게 이 경계를 나타내는 가림막이죠. 근데 그 펜스를 친 그 가을에 갔었는데 거기에 막 그 저절로 뿌려진 꽃씨들 뭐 이런 것들, 넝쿨 식물 그런 것들이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나름 그 현대 문명의 그 이기 그런 그 어떤 물건들하고 낡은 집, 거기에 화사한 또 꽃들이 피어나니까 묘한 조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스케치를 해왔어요. 그 뒤에 뭐 보이는 집들도 조금 있었는데 다 생략해 버리고 제가 임의대로 이제 그 어떤 구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현장 실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즉시 어떤 그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고요. 뭐 이때도 제가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성을 넣으려고 애를 많이 쓰긴 했는데, 일단은 터치에 중점을 둬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와가지고 그냥 뭐 그때 감성만 가지고 계속 그 물감을 더 올려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 비록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저기서 저절로 그 이 생명을 키워나가고 있는 저런 강인한 식물들을 보면은 참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 강인한 사람들을 보면은 잡초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밟아도 그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막 그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저는 그 보광동 그 낡은 마을에 가서 많이 봤어요. 요즘은 뭐 세대가 자꾸 이제 바뀌면서 뭐 새로운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크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뭐 좋은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 거죠. 한편으로는 마음들이 많이 핍박, 좀 약간 그 어떤 이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일도 많죠. 뭐 이 세대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지만은 요즘에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불쌍하죠. 그 알바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그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고상함을 이렇게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고 그러는 것도 어떤 때는 그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달동네라든가 이런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버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무언가를 좀
어떤 시대적으로 약간 그 기록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또 색다른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20살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뭐 인천 송도에 떠내려온 그 쓰레기 더미를 그린다거나 그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짓이죠. 너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으니까. 그 문예진흥원에서 전시를 하는데, 1회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뭐 한 달 동안 하는데 엄청 싼 가격으로 이렇게 전시장을 대여하거든요. 그 문예진흥원은. 그래서 그때 전시를 하는데 단 한 점이 팔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촌 형이 격려 차원차 와가지고, 뭐 그림은 뭐 글자도 모르는 형님이시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니까. 그 형이 야,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잘하는 거다 하면서 한 점을 사주셨어요. 그게 최초의 저희 컬렉터가 그 우리 사촌 형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린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흔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된 것도 한참 후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도 야생화 시리즈를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기법을 좀 더 나에게 맞는 거로 또 발전시켜 보고, 그다음에 흔히 내가 잡아왔던 그 어둡고 칙칙하고 강하고 임팩트 있고 이런 거에서 또 너무 내 머리가, 내 뉴런들이 세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어떤 분위기 전환으로 한번 그런 걸 그려보는 시기를 갖고 했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어떤 정리를 해보자면, 인상파 미술 기법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맞는 도움되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시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제가 늘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쓰는 이런 그 재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진 재료들이 아니에요.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써왔던 재료들이거든요. 제가 이 모델링 페이스트를 최초에 쓴 게 1982년이니까, 그때는 그 회사가 리키텍스나 이런 데는 제가 알 길이 없어가지고 홀베인을 썼었거든요. 그 홀베인 모델링 페이스트는 약간 좀 뼈 같은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놓으면은 이 오징어 뼈처럼 이렇게 투명한 그 어떤 그 탄력이 있는 그런 거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 게, 이제 전체적인 화면에 전부 발라놓고 긁어내든가 이런 기법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재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재료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새 유튜브를 틀면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적인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다 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해나가는 스타일을 잡아나가려면은 그 어떤 반복 교육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보다는 해본 사람이 확실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나시는 대로 또 한번
기법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또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안료 대신 아크릴 물감을 쓰셔도 되고, 아크릴 물감에다가 이 일종의 이제 이건 메디움으로 팔거든요. 이런 모델링 페이스트는 인터넷에도 많이 파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볼륨 있는 이 프랑스 말로는 마티에르라고 하거든요. 마티에르라는 거는 질감이에요. 그 질감이라는 게 아주 빤빤한 그런 질감도 있지만 두터운 질감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떤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뭐 인상파 미술을 얘기하자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또 끝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어떤 그 소재를 찾아가지고 제가 그림을 또 그리면은 그거를 또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30분간 분량을 만들고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